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지난 13일 나사와 백악관이 미국 의회에 2020년 나사 예산 10억 6천만 달러를 추가로 요구했었죠. 네. 이 나사 국장이 이와 관련한 동영상 메시지를 전 직원에게도 보내기도 했었는데 네. 2024년까지 달에 우주인을 다시 보내려면 기존의 210억 달러보다 추가로도 돈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거죠. 네. 이 나사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사는 독립적인 예산을 갖고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기관을 우주 전문 정부 기관, 뭐 줄여서 우주청이다 이렇게 부르죠. 네. 자, 우주 탐사에 전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면서 이 나사와 같은 우주청을 갖고 있는 국가들도 적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나라에도 우주청이 있구나 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몇몇 나라들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의외 좀 나라들이 있는데 이 호주 하면은 뭐 어떤 게 떠오르나요? 뭐 호주 하면 뭐 캥거루, 그리고 건축물 하면 뭐 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이런 게 떠오르는 것 맞아요. 같은데요. 코알라도 있고요. 예. 사실 이제 호주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관광 대국 가운데 하나고 그렇죠. 예. 또 이 나라는 굉장히 재미난 점이 공산품을 자체적으로 만들질 않아요. 아, 그래요? 공산품은 전량 다 수입을 해서 예. 뭐 TV는 LG 아니면 뭐 삼성, 자동차는 뭐 토요타 아니면 혼다 이런 식인데 이렇게 공산품을 만들지 않는 나라가 흥미롭게도 우주청을 가지고 있죠. 그러게요. 그럼 공산품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니까 뭐 발사체를 특별히 개발하거나 그러진 그러게요. 않겠네요.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예. 되게 흥미로운 점에 점중 그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호주가 그 채굴 있잖아요, 광산. 네. 예. 이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어떤 국가예요. 그래요? 세계 굴제 이런 광산 업체들이 다 호주에 속해 있는데 네. 네. 이 호주 우주청의 전략은 이 채굴하는 어떤 그 노하우 이런 걸 강점이 좀 있으니까요. 우주로 확장을 하겠다. 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달의 남극에는 엄청난 양의 네. 얼음이 있는 것으로 좀 예. 알려져 있잖아요. 그 미국이 2024년에 달의 남극에 우주인을 보내겠다는 건데 네. 이 호주 우주청은 그 남극에 있는 그 엄청난 얼음을 캐서 네. 이걸 이제 뭐 물로 만드는지 해서 앞으로 그 달에서 쓸 자원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니까 자국의 강점을 발휘를 해서 좀 창의성을 얘기를 했다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자, 호주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국가의 우주청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 유럽의 이제 강소국이라고 불리죠. 이 룩셈부르크 원래 이 금융으로 유명한 나라인데 예. 이 룩셈부르크도 의외로 또 우주청을 갖고 있어요. 네. 이 룩셈부르크는 이제 소행성 자원을 탐사하겠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좀 호주가 비슷하긴 하죠. 그러네요. 호주는 뭐 달에서 자원을 캐겠다는 거고 네. 룩셈부르크는 이제 소행성에서 그런 어떤 자원을 탐사하고 그걸 발굴하겠다 예. 뭐 이런 계획인데 이 플래니터리 리소시스라는 그런 어떤 세계 최초의 우주 자원 채굴 회사가 있어요. 우주 신생 벤처 기업인데 네. 이 호주랜드 이 룩셈부르크 우주청이 네. 이 회사에 2,80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유명세를 치렀었죠. 그렇군요. 뭐 앞서 호주, 룩셈부르크까지 자원 채굴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자, 소행성 탐사하면 그 일본 우주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요? 네. 사실 일본 우주청의 작사라고 부르죠 우리가 뭐 네. 나사 작사 이런 식으로 작사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일본은 뭐 소행성 말고 다른 분야도 되게 굉장히 큰 강점이 있지만 그렇죠. 특히 소행성 분야에서는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맞습니다. 이 하야부사 2가 2020년에 그 네. 소행성 루구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지구에 귀환할 예정이죠. 네. 예. 이에 앞서서 2006년에 발사된 하야부사 1도 2010년에 샘플을 가지고 지구 귀환에 성공을 했었죠. 네. 하야부사 1은 달 이외 천체에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온 세계 최초의 탐사선으로 기록이 돼 있죠. 예. 자,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우주청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에 소개해 주실 나라의 우주청은 정말 의외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중동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나라 있잖아요. 네. 네.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중동의 기적하면은 사막 한가운데서 기적을 이뤄냈다 평가를 받는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 예.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를 예. 줄여서 UAE라고 부르는 나라인데 예. 이 UAE 사실 우주랑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나라도 우주청을 갖고 있어요. 네. 자,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네. 전 세계적으로 화성에 우주인을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곳이 딱 세 군데 있거든요. 이게 네. 어딘지 아시나요? 일단 미국이요. 네, 미국 네. 나사죠. 나사요. 네. 네. 저는 뭐 화성 이주 정책을 하려고 했던 뭐 마시원이 생각나는데 네. 최근에 파산했다 이런 안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뭐 스페이스X도 떠오르기도 하고. 저 앨런 머스크가 예. 이끄는 스페이스X고 나머지 하나가 네. 이 UAE 우주청이에요. 화성에 아까 우주인을 말씀하신- 보내겠다 네. 했다고요. 예. 예. 놀랄 일인 거죠. 네. UAE가 이런 얘기를 한 배경은 그 엄청난 오일머니로 이 기술과 인력을 수입을 해서 나사에 버금가는 자기들이 우주청을 만들겠다. 네. 그래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죠. 어. 이제 그 UAE 우주청의 계획은 2020년에 먼저 화성 궤도에 보낼 그 탐사선을 보내서
네. 2021년에 이 궤도선을 화성 궤도에 안착을 시키겠다. 예.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2021년이 UA가 건국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예요. 어. 특별히 이제 그걸 맞춰가지고 예. 네. 어떤 이런 좀 퍼포먼스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의미가 이후에 있군요. 이제 네. 뭐 유인 우주인을 보내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중동 국가 뭐 아랍에미리트가 우주 개발을 한다니까 뭔가 의미긴 한데요. 네.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우주청을 보유한 국가가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우주 선진국들은 다들 우주청이 있어요. 뭐 예. 미국의 나사, 그다음에 유럽연합의 에사, 그다음에 일본의 작사, 뭐 이런 식으로 다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조금 의외의 나라들이 아까 말한 그런 나라들도 있는데 네. 뭐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브라질 뭐 이런 어. 나라들도 우주청이 있어요. 예. 네. 어떻게 보면 뜻밖일 수도 있는데 전문가들이 이제 추정하기로는 대략 한 70여 개 국가가 오. 우주청이나 이 우주청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우주 전문 기관이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0여 국가라면은 결코 적은 숫자가 네, 아닌데. 적은 숫자가 아니죠. 네, 뭐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전통 강국 외에도 이들 나라들이 우주 개발에 뛰어드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우주가 이제 돈을 버는 시대가 됐다. 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앞으로는 우주에서 이제 먹거리를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판단 때문에 우주청을 설립한 건데 예. 네. 뭐 예를 들면 전기차 이 테슬라를 만든 앨런 일론 머스크도 머스크, 네. 스페이스X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스페이스X가 이렇게 우주에 뛰어든 것도 우주에서 돈을 벌겠다는 거고 실제로 스페이스X는 나사하고 계약을 맺고 그 화물 운송을 대행해주고 있잖아요. 네, 우주정거장이에요. 뭐 그래서 이제 그걸로 돈을 벌고 있고 그다음에 네. 그 아마존의 베조스가 만든 블루 오리진 네. 예. 이제 우주여행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까지 뭐 시험 비행을 좀 하고 내년에 이르면 내년쯤에 실제 우주여행 상품을 뭐 출시하겠다. 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블루 오리진은. 네. 근데 지금 말하는 거는 어떤 전체 우주 산업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주 산업이 대략 한 500조가 넘는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예. 이 황금 노다지 시장에 지금 올라타지 않으면 영영 그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을까. 아, 뒤처진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생 국가들도 너도나보다 우주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여러 국가들이 우주 개발에 뭐 뛰어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미국 나사와는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차이가 있잖아요. 사실상 미국 나사가 세계 최초의 뭐 우주청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쵸. 근데 이 나사는 뭐 미국이 그 세계에서 처음으로 예. 유일하게 달에 우진을 보낸 것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분야에서 다 선두예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나라도 이 나사를 미국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신생 우주 국가들의 전략은 이미 선진국들이 다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분야 말고 좀 틈새 시장을 공략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미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선점하고 있는 분야 외에 좀 일종의 블루오션을 그렇죠. 개발하자 이런 얘기군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뭐 다른 분야도 굉장히 잘하지만 소행성 탐사를 특화한 것도 예. 미국보다 먼저 어. 소행성에 착륙선을 보냈고 샘플을 예.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이 분야만큼은 나사보다 더 잘할 수 있다. 강점이 있다. 다 잘한다. 그래서 이 예. 분야를 특화를 한 거고 네. 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캐나다 우주청이 있어요. 캐나다요. 캐나다도 의외로 우주청이 있는데 네. 예전에 하는 일이 딱 하나예요. 로봇팔을 만들어요. 오, 로봇 팔을 어. 예, 만든다고요? 그 우주 정거장에 보면은 이렇게 팔같이 생긴 게 있잖아요. 예. 예. 그걸 다 캐나다 우주청에서 만든 거거든요. 음. 그리고 우주 왕복선이나 이런 우주선에도 이렇게 로봇팔들이 있는데 네. 이거 다 전부 다 캐나다에서 아, 만드는 그래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나사가 이 그 2024년에 우주인을 보내는 계획과 더불어서 예. 달 궤도에 그 게이트웨이라는 걸 만들 계획을 예. 가지고 있잖아요. 이 게이트웨이에 장착이 될 로봇팔도 캐나다가. 만드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야, 이렇게 확실히 특화를 하고 있네요. 참 우리나라도 앞으로 많은 우주 개발 뭐 탐사 계획이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또 어떤 틈새 공략을 할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